반갑습니다. 송관종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좀 어지럽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수는 그렇게 폭발적인 랠리는 나오지는 않는데 최근에 강하게 형성이 됐던 AI나 로봇 약간 약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구간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시장에 대응해야 될까요? 지금 지난주였어요. 지난주 이렇게 창밖을 딱 내다봤을 때는 제가 이제 PPT를 다 작성을 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이제 보내주면 그때 해가 좀 이렇게 좀 길어졌는데 단 일주일 만에 갑자기 주위가 깜깜하게 어두워져 있던데, 자, 이런 식으로 시장은 빠르게 날씨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시장도 앞으로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해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시장의 주요한 화두는 뭐냐? 반도체 바이오의 주도주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한번 상승이 나왔어요. 바이오도 상승이 한번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뚜렷한 행보를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반도체 2차 전지 주도권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절대적인 강자였죠. 에코프로가 외국인 매도세 때문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것은 테슬라가 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만큼 투심이 좀 위축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틈바구니 속에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 삼성이 HBM을 엔비디아에 10월 달부터 공급을 한다, 이런 이제 이슈가 전해지면서 상승이 나왔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을 상장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기대감, 그리고 최근에 메모리 여팡이 개선이 되고 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실적은 정상화되지 않겠냐, 이런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자, 암은 세계적으로 뭐 삼성이나 알파벳이나 AMD 여기다 이제 암이 설계한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이제 공급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런 움직임 속에서 삼성이 최근에 공급자 위의 시장을 지금 선점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동안 내리막길을 걸었던 이유는 뭘까요? 주요한 이유는 어떤 재고 관리를 안 하겠다, 인위적인 감산을 얻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자들을 실망에 빠뜨렸었죠. 그렇지만 이제 인위적인 감산을 진행하고 최근에 16나노 DRAM 생산 회복도 되면서 이제 감산폭도 빠르게 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이제 기대감이 형성이 됐죠. 그래서 주요 고객사들이 이제 메모리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면서 이번에 3분기 넘어서 4분기 되면 좀 더 DRAM이나 낸드 가격이 좋아지지 않겠냐. 실제로 보면 4분기 때 그 DRAM이나 낸드 가격이 동시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2년 만에 최근에 오랜만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자, 이것 때문에 주성엔지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마이크론, 뭐 HBM 관련주나 다 올라갔는데 기존에 잘 올라갔던 종목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종목이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서 저는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신은 아니에요. 찍는 대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가장 안정된 자리에서 이제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해드려요. 근데 제가 딱 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끌어가면 일정 부분 올라갈 수 있다. 다만 2차 전지는 절대적인 약세를 보였다. 그래서 반도체 2차 전지는 딱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된다. 반도체는 장비업체를 봐라. 그중에서 HPSP나 또는 주성엔지를 보는 게 좋다. 근데 HPSP는 그동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동안 시장의 뒤안길이 있었던 주성엔지를 보시라. 딱 찍어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뭐 20몇 %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지난 공개방송 때 찍어드렸거든요. 그리고 2차 전지는 소재 기업을 봐라. 그래서 2차 전지는 소재 기업을 봐라 그랬는데 이제 그 종목이 강하게 움직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반도체 2차 전지의 절대적인 강세는 완화됐다. 다만 이제 반도체 관련주는 삼성이 끌고 가거나 이런 특별한 이슈가 있다면 그때는 이제 한 번씩 상승이 나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암도 상장을 하게 되고 삼성도 엔비디아의 HBM을 이제 납품을 하게 되면 좀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재고를 따져봤더니 스마트폰 업체들은 재고가 한 뭐 3, 4주 수준이고 또 서버 업체들은 한 7, 8주. 그렇다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밖에 재고를 가져가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재고가 최근에 50% 이상 줄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되지 않겠냐, 이런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재고가 딸리다 보니 어때요?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삼성의 가격을 좀 이렇게 넌지시 한번 올려봤어요. 그러니까 별 반응이 없어요. 에이, 그동안 1년간 70%나 가격 하락했는데 뭐 저 정도 올리는 거야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죠. 삼성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시장의 움직임은 반도체 업황에 긍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잘 올라갔던 반도체 관련주들 잘 올라갈까요? 물론 주성엔진이나 이런 종목들은 잘 올라가겠죠. 그리고 기간 조정을 받으면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장비 업체는 주성엔진이나 뭐 그나마 또 볼 수 있다면 HPSP, 한미 반도체는 저도 보유를 하라고 하고 있지만 그닥 썩 좋지는 않단 말이에요. 며칠간은 좀 조정이 있을 거란 이야기죠. 자, 근데 반도체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제 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 삼성전자가 끌고 가면서 순환매가 나올 것이다. 이를테면 뭐 시스템 반도체 쪽에 뭐 투자를 하고 정부에서 지원한다네, 그럼 그쪽으로 가고, 또 ARM이 또 상장을 한다 그러면 또 그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약간 짧은 순환매가 나올 거란 이야기죠. 그렇지만 이제 삼성전자가 제가 지난주 공개 방송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반드시 올라가 줘야 된다. 삼성은 이번에 못 올라가면 내리막길을 걷고 반도체는 끝난다, 그 말씀 드렸거든요. 근데 다행히 꺼져가는 불씨를 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당분간은 이제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되면서 움직임이 좋아질 것이죠. 뭐 AMD에다가 HBM을 뭐 10월부터 공급을 한다네. 그리고 내년에는 제가 보니까 이 HBM 쪽은 어떤 공급자 위의 시장이에요. 먼저 발주를 하고 그것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재고가 필요 없단 말이죠. 가격도 DDR5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다는 이야기죠. 야, 그럼 이 파이가 크지는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저 SK하이닉스 먹으라고 놔뒀는데 저 가만 놔두면 안 되겠네. 그래서 내가 뺏어와야 되겠네 하면서 지금 이쪽에 드라이브를 건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삼성이 DDR5 쪽에 할 것을 최근에는 HBM 쪽에 집중을 하면서 빠르게 시장을 침투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디램이나 낸드 가격도 좋아지고 또 재고도 많이 소진됐기 때문에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됐다. 다만 반도체 관련주들은 주로 장비 업체를 보면 좋고, 또 그동안 이제 시장의 뒤안길에 있던 장비 업체들이 있죠. 뭐 원익 QNC나 뭐 여러 가지 원익 관련주나 아니면 뭐 테스나 이런 종목들을 잘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 그 특정한 종목이 좀 치고 올라가는 이런 이제 시장이 형성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대신 삼성은 이번에 올라가면 제한적인 상승이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큰 흐름은 우리 시장을 끌고 가는 어떤 중요한 종목이 될 걸로 보입니다. 삼성의 월봉을 보시면요, 이렇게 해서 60선과 20선 사이 공간이 있고 20선이 물결 모양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갭 회전이 나온다는 거죠. 주식의 상승 패턴에서 가장 강력한 패턴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흐름은 좋다. 다만 이제 올라가면 정고점 매물이 있으니까 이 매물대를 소화하고 그 다음에 오를 것이다. 대신 기간은 항상 당할 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오히려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삼성 빠질 때마다 사서 모아도 돼요. 저는 원래 이런 스타일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주식은 타이밍 예술인데 뭐 사서 빠지면 사라? 이건 투자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만 굳이 반도체 쪽에 어영부영한 종목을 한다면 차라리 삼성전자를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2차 전지는 언제 올라갈까요? 일단 반도체는 잘 올라가요. 그래서 저도 뭐 최근에 뭐 파듀나 이런 종목들을 공략을 해드렸고, 투자자들이 이제 이런 걸로 단기간에 뭐 상한가나 한두 방을 이제 맞는 모습을 보였고, 그래도 장비 업체 중에서는 한미 반도체지. 이렇게 해서 바닥에서부터 사서 끌고 가야 돼요. 반도체는 반드시 새내기주들은 바로바로 움직이지만 장비 업체들은 사서 끌고 가야만 큰 수익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뭐 170일, 뭐 212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데, 이제는 그냥 눈 감고 항상 요즘에 이제 아이씨하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눈 감고 홀딩을 해라. 그런데 요즘에 그 말을 많이 안 썼습니다.
반도체는 사서 눈 감고 홀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렇다면 2차 전지는 어떠냐? 2차 전지는 당분간 행보예요. 다만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날아오를 것이다.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고 날아올 것이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그 테슬라가 올라가도 잘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매도가 너무 거세요. 그리고 한번 이 뭐랄까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이제 2차 전지 틀렸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특히 반도체가 올라가면 희소 게임을 벌이면서 안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2차 전지는 테슬라가 올라가는데 왜 안 올라가지? 이건 이제 삼성이나 이런 반도체 쪽을 매수하면서 등한시하기 때문이고 미중 간의 패권 전쟁 싸움에서 테슬라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테슬라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 2차 전지도 올라갈 수 있다. 중국이 빠르게 리튬 인산철 배터리 시장을 그쪽으로 침투를 하면서 우리 파일을 뺏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차 전지는 고려청자처럼 아름답게 빛나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래서 고려청자 빛깔을 지금 구해내려 해도 할 수가 없죠. 중국이나 기타 나라들이 어떤 양극재를 만드는 기술을 잘 해보려고 해도 제한적이다. 최근에 국제유가가 왜 올라갈까요? 사우디가 100만 배를 감사를 하는데 이걸 연말까지 연장할게. 러시아가 그럼 나도 따라갈게 30만 배를. 이렇게 하니까 오펙이 월간 보고서에서 뭐 올해 한 120만 배럴 정도는 문제가 좀 있네요. 이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자, 사우디는 왜 원유를 올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감산을 해서. 바이든한테 제발 좀 핵 좀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바이든은 노. 맨날 깡패라고 하고 짜증나. 그럼 내가 다음번에 11월 달에 대선이 있는데 누구한테 줄을 서야 되겠냐? 트럼프한테 줄 서야죠. 트럼프는 사이가 이제 사흘가잖아요. 그래서 사흘을 해봤더니 이렇게 저렇게 봤더니 우리를 뒤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사우디입니다. 그래서 사우디 쪽에서 어떤 이제 사우디 자금을 트럼프가 대통령에서 내려왔을 때 이때 한 2조 달러 정도를 지원해 줬다. 사우디 국부펀드가. 이 사람들은 트럼프가 당선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이번에 트윗을 인수했었죠. 자, 트윗을 인수한 자금 누구예요? 중국의 그 비트코인 업체 그리고 사우디 국부펀드. 근데 까마귀 날자 배터리 진다고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가 나는 비트코인 샀어요. 그랬는데 비트코인 샀다고 했을 때 그때가 비트코인 가격이 천정빚으로 치솟았을 때더라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은 이때 비트코인 양을 가장 많이 줄였단 말이에요. 옛날에 70%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자금이 머스크가 트윗을 인수하는데 사용됐고 그렇다면 나중에 이런 반민주적인 민주당의 반민주 세력이 규합을 해서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 상당히 또 국제유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나는 화석연료가 좋다 이거죠. 그래서 굳이 그런 쪽에 감산할 필요 없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올라간다. 다만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저가 매수에 나설 필요가 있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 아름다운 팔색조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자, 바이오주는 제가 팔색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팔색조라고 이야기하냐면 폭발력도 아주 좋아요. 하나의 테마처럼 폭발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성장 섹터예요. 그리고 금리 인상기에도 잘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바이오주는 좋다 이렇게 보시고, 자, 최근에 미중 간의 패권 전쟁 틈바구니 속에서 주도주가 탄생을 한다고요. 처음에 올해 주도 섹터는 뭐였습니까? AI 로봇. 중국 공안이 선글라스 끼고 있는 거 봤더니 2초 만에 저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고 은행에 얼마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파악이 된다는 얘기죠. 제가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네. 또 지금 항공모함이 이제 펄터라고 하는데 전자기식 캐터펄터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거 미국만 만들 수 있는 건데 지금 이걸 만들어내고 있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요격이 불가능한 초음속 대함 미사일까지 만들게 되면 큰일 난다. 그래서 그걸 만들려면 얘네들이 AI나 양적 현물을 돌려서 그걸 만드니까 자, 규제를 하자.
그래서 AI 양자컴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쪽에서 AI가 올라갔고 로봇이 올라갔고 그다음 인플레 감축법 때문에 2차 전지가 올라갔고 그다음 이제 반도체가 올라갔죠. 그다음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게 뭐냐? 바이오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대중국 압박 전략에 의한 어떤 주도주 탄생이 바이오로 진행이 된다. 이 흐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저도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에이, 설마. 근데 나중에 보면 시장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자, 바이든은 어찌됐든 중국을 잡고 또 최근에 목리조, 인도를 잡아야죠. 그래서 인도, 파키스탄의 어떤 접경 지역, 이 카슈미르 지역에 서로 분쟁이 일어나는데 중국이 여기서 숟가락을 하나 얹어서 파키스탄하고 서로 팀을 짜서 중국을 곤조한다는 이야기죠. 인도를. 그래서 인도는 지금 짜증이 많이 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미국이 자꾸 공장 지어줄게, 너 싸워. 이거잖아요. 저도 아버지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운동신경도 있고 어렸을 때 이제 개구장이 천재였다고 중학교 때 과학 선생님이 저한테 개구장이 천재래요. 저는 장난을 치면 끝까지 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웬만히 이제 싸우면 애들이 두들겨 패요. 근데 꼭 한 애를 못 이기겠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때 이제 돈을 주면서 얼마를 줄 테니까 너 싸워서 이겨라 그래요. 싸워서 훨씬 두들겨 맞았죠. 어찌됐든 이렇게 싸우라고 하는데 인도는 안 싸우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러시아가 원유를 이제 유럽에서 팔 수 없으니까 유가 상한제 때문에 그럼 내가 사줄게 해서 지가 원유를 정지해서 팔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 자꾸 경제가 30%로 중국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줄 서지 말아 해도 보이지 않게 그래도 뒤에서 지금 그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중국을 압박하고 한국과 인도를 동시에 공략할 수 있는 게 바이오다. 근데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바이오에 의한 바이오를 위한 장세가 될 것이다. 링컨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처럼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지금 이미 왔고 또 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9월 달이죠. 이번에 추석 연휴 끝나면 이제 10월이 코앞에 다가온다는 이야기죠. 자, 10월은 바이오주들이 대반격을 시작하는 그런 시기가 될 거다. 그래서 10월의 어느 멋진 날 여러분의 계좌가 단풍처럼 물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최근에 모든 투자자들이 대부분 전문가들이 보면 바이오에 대해서는 언급을 잘 안 하고 항상 반도체를 한단 말이죠. 반도체가 폼이 나잖아요. 바이오 물려가지고 뭐 됐다 그러면 쓰레기 같은 바이오주를. 근데 반도체에 물렸다 그러면 뭐 언젠가는 올라가겠지. 이런다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바이오주들은 한번 올라가면 폭발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따라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바이오는 두려움 속에서 피는 꽃이다. 지금 바이오에 대해서 아직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저런데 자, 그림자 공포에 허덕이지 말라고요. 시장은 이미 꽃다발을 내미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자꾸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바이오가 아니라도 좋은 테마들도 많이 있어요. 상승 초기. 그러나 내 물려있는 종목만 부여잡고 매일매일 용광로를 끌어안고 주무시고 계시죠. 그래서 밤에 잠깐도 못 자고 피곤하고 또 피곤한 눈으로 또 하루 종일 컴퓨터를 보다 보니 눈에 핏발도 서고 이 어려움이 가중이 되면서 컨디션이 안 좋아지고 저도 저희 고객들 보면 그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한국경제TV를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한 60대, 40대는 정말 연근이고 50대면 좀 젊어요. 60대나 70대, 심지어는 80대까지도 있으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는 이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과연 이제는 기회가 없다는 이야기죠. 저는 절대적으로 좀 각성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잘 되겠지. 절대 잘 안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기회는 아무에게나 오지 않아요. 꼭 준비를 하셔야 되고 준비는 간단합니다. 안 좋은 거 버려요. 절대 못 갑니다. 안 좋은 건. 좋은 종목을 사세요. 그게 반도체가 됐든 바이오가 됐든 어떤 것이든. 그래서 송관영 대표는 무료 공개 방송을 이제 금토일 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저는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저는 세상을 허투루 살지 않는다 했죠. 허투루 살면 제 자신이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정말 좋은 전략 무료로 좋은 종목 드려요. 그러니까 꼭 오셔가지고 좋은 종목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시장은 꽃다발 여러분에게 내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힘들 거예요. 시장도 가지도 않고 말이야. 테마 따라갔더니 다 물리고. 그렇잖아요. 3일 채널 끝나니까. 올라가다 보니 다리도 퍽퍽해. 또 나 바이오를 사두고 있는 분들도 보면 잘 안 올라가는 건 안 올라가거든요. 다리가 퍽퍽하지만 이 산만 넘으면 8분 능선만 넘으면 이제 이 빨간 단풍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하셔야 된다. 자, 바이오가 가야 개인 투자자가 살죠. 왜? 2차 전지 반도체에 다 물렸고 최근에 올라왔던 테마에 다 물렸으니까. 투매를 해야 할까요? 내려왔다고? 절대 안 됩니다. 외주를 살지 말자고요. 자, 그동안 반도체 2차 전지 또 테마로 얼룩졌던 여러분의 상처 제약바이오 헬스케어가 치료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꼭 반드시 저는 제약바이오 헬스케어만 보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항상 이슈와 재료를 먹으면 상승 초기 종목을 공략해야 된다. 근데 제약바이오 헬스케어는 여러분들이 뭐 빠져봐야 얼마나 빠겠어요. 밸류에이션 부담을 많이 덜었다. 자, 제가 바이오주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다. 이미 방울은 몇 개가 달렸다고 말씀드렸죠. 자, 다음 주에도 또 달리면 날아간다는 이야기죠. 제가 연초에 2월달, 3월달에 2월달에 개편이 있어서 금요일 날 저녁에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을 때가 루닛 이런 종목을 말씀드렸대요. 왜냐하면 우리 정부의 정책이 그래요. 우리 정부는 대중국 압박 전략에 따라서 바이오를 하는데 야 원료의약품 우리 땅에서 20% 생산해내. 주로 중국이나 인도가 원료의약품을 많이 생산해내고 한국은 그걸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세를 한꺼번에 잡는 1타 3피가 바로 이 바이오 압박 전략이다.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우리 정부의 정책을 잘 봐라. 일단은 원료의약품을 그쪽에 생산해 나라면 우리는 생산 거점을 그쪽에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래서 합병을 해서 덩치를 키워서 글로벌 빅파마로 거듭난다. 근데 잘 안 간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어느 쪽이 갈까요? 어느 쪽이 가겠습니까? 주로 보면 이 글로벌 빅파마들이 될 수 있는 차바이오텍. 저는 그래서 차바이오를 찍어드렸고 지난번에도 찍어드렸어요. 저는 차바이오텍은 찍으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루닛이나 이걸 이제 제시해드리고 저도 리포팅을 해드렸어요. 저는 항상 TV에서 말씀드리고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찬스가 왔구나 하면 이제 제시해드리는데 루닛은 제시해드린 날부터 723% 올라갔어요. 자, 이런 것을 보면 시장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 항상 바이오, 제약바이오 사이클, 업사이클은 대형주가 움직이는 삼성바이오로시즈 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이거 보면 차바이오텍인데 최근 한 달 만에 한 90% 가까이 올라갔죠. 자, 이렇게 빅파마로 글로벌 빅파마로 거듭나는 그런 종목들. 그래서 차바이오텍, 유한양행 이런 종목들 이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SK바이오팜 이런 종목들은 좋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한양행, 그 다음에 차바이오텍, 동아ST 뭐 이런 건데 앞으로는 한미약품을 봐라. 한미약품은 만성 그 알코올성 치료제 그리고 또 만성 알코올성 치료제뿐만 아니라 이제 그 비만 치료제도 이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상, 2상, 3상. 그래서 저는 TV에서 말씀드리고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또 리포팅도 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항상 제약바이오는 대형주, 중형주. 그래서 대형주 아니면 옐로칩을 보시라. 그런 것들이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한미약품이라든지 유한양행은 이미 올라가 버렸으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면 이런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그 옐로칩들이 잘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미약품 이런 종목들을 잘 보고 또 HLB를 잘 봐라. 대신 HLB는 저도
TV에서 말씀드리고 리포팅을 해드리고 했었는데 이건 좀 재무적인 측면이 썩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공략을 하려면 주로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해야 된다. 근데 간암 치료제 임상 3상 끝냈죠. 자, FTA에 승인을 했단 말이에요.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FTA가 승인을 하는데 기간이 걸리겠죠. 그걸 가지고 바이오 시장이 좋아지면 한번 띄우겠죠. 그래서 저도 리포팅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이런 HLB나 이런 종목도 제가 계속 말씀 먼저 드렸잖아요. 이런 종목들을 보시고 이제 하반기 때 이제 학회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폐암학회 지났죠. 그다음 이제 당뇨학회, 종양학회, 알츠하이머 학회. 그다음에 이제 쭉 뭐 심장학회나 이렇게 있고 내년 1월달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보면 파킨슨병 치료제 관련주들은 엔젠바이오 얘는 이제 지난번에 이런 종목들을 제시해 드렸잖아요. 근데 엔젠바이오는 폐암 치료 관련주도 있고 해가지고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부터는 이수앱 지수, 국전약품, 퓨처캠, 피플바이오 이런 종목들을 보는 게 좋죠. 자, 그 다음에 저는 그래서 폐암 치료제 봐라.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날 저도 리포팅 해드렸는데 하루 이틀 있다가 상한가를 치고 그 다음날 상한가를 쳐서 저는 또 차익 실현을 해드렸죠. 엔젠바이오가 상한가니 보유 물량 홀딩 하셔도 된다. 상한가 치면 무조건 그 다음날 팔아야죠. 엔젠바이오가 9시 15분에서 30분 상한가 못 들어오니까 차익 실현 분할로 해라. 이렇게 주식은 하는 거죠. 이슈와 재료를 먹은 종목을 상승 초기에서 자서 급등이 나오면 차익 실현해 주는 전략.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보시고 기술 수출 관련주들을 잘 보시라. 자, 기술 수출은 작년에 1조 원을 기술을 수출한 기업도 있고 그랬습니다. 자, 올해도 이런 1조 원을 수출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1조 원대는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들 레고캠 바이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알테오젠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오스코텍도 좋고 지시셀도 좋아요. 다만 저는 이제 여기서 알테오젠을 주로 TV에서 말씀드리고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찬스가 와서 이제 계속 한 8월 내내 주로 이제 알테오젠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수익률이 60.5% 1,200만 원을 수익을 내신 분도 계시고 또 53% 수익률을 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좀 낮은 분도 계시지만 들어오는 시기가 조금씩 다르니까 지금 뭐 48%, 40%, 41% 이렇게 43%, 40%, 44%, 41%, 45% 이렇게 이제 보이고 계신데 제가 지난주에 무엇을 말씀드렸냐면 레고캠 바이오로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종목이 쓱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무료 공개 방송에 오시면 좋은 종목을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유한양행 이런 건 올라갔기 때문에 지노메이 컴퍼니 지금 이런 종목들을 잘 보시면 되고 또 GI 이노베이션 이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알레르기 치료제 지금 일본 제약사하고 계약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나 이제 업계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노메인 컴퍼니까지 보시면 된다. 자, 하반기 때 드라마틱한 장세가 열릴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부익부 빈익빈 장세가 될 것이다. 몇 종목만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옵니다. 자, 최근에 너무 소외됐죠. 추석도 가까운데 돈도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하시라. 하나는 이슈와 재료를 먹으면 상승 초기 종목을 목표 수익률 10% 잡고 공략해라. 그러면 10%만 내면 한 달에 2천입니다. 근데 장이 안 좋아서 하면 뭐 1,500도 벌 수 있고 1,000도 벌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자금을 만약에 내가 1,500만 원 벌었다 그러면 한 500만 원 생활비, 품위주비 쓰시고 나머지 1,000만 원을 한 두세 달 모으면 몇 천이 되잖아요. 그런 종목을 가지고 상승 초기 종목을 베팅해서 크게 먹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쓰는 리포트입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증권사에서만 리포트 써란 법은 없죠. 대한민국에서 이런 증권 전문가가 이렇게 쓰는 사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막 100%씩 올라가고 또 그렇다는 이야기죠. 이건 안 바뀌었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저는 흥구서기를 제시해 드렸어요. 이번 주에 오펙 월간 보고서 작성하는데 이 미중 간의 패권전쟁 틈바구니 속에서 이런 종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해서 리포팅을 해드렸고 문자를 보내드려서 그래서
흥구석이가 뭐 두 번째 VI 발동되고 한다 그랬는데 이럴 때 이제 고점에서 좀 팔아주는, 중간에도 좀 팔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 날 리포팅을 해드렸는데 엔젠 바이오가 폐암 치료제 관련주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폐암 학회가 열리게 되면 관련주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게 올라갈까요? 혈액 한 방울로 폐암을 진단할 수 있다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는데 상한가를 쳤어. 그럼 상한가 치른 종목은 무조건 그 다음날 매도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가 고점이 됩니다. 그래서 요날이 이제 오늘 아침에 장 시작될 때 보내드렸던 문자인데 이렇게 시장을 앞서 나가는 전략이 좋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나 움직이면 이런 일동지약. 그래서 리포팅을 해드리고 상승을 하면 딱 고점에서 문자 보내드리고. 그러니까 고점에서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면 그때가 고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뭐 앞으로 이제 그 다음 주에 젤렌스키도 유엔 총회에 참석하죠. 그때 올라갈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SOI 관련 종목, SOI나 이런 모듈러 주택 관련주도. 그래서 올라가면 슈팅 나오면 고점에서 이건 이제 약간 눌러줬어요 하루. 그리고 나서 슈팅이 나왔는데, 그리고 대망의 스윙 저런 것으로는 그냥 하루에 10%만 목표로 잡는 거예요. 이런 알테오젠을 사가지고 이걸 베팅을 해야죠. 지금 57% 올라갔는데 이걸 더블, 따더블, 500 이런 식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TV에서 말씀드리고 무방에서 말씀드리고 찬스가 와서 알테오젠을 리포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한 달 내내 문자를 이렇게 힘없이 보내드렸습니다. 8월 7, 9, 14, 18 스윙으로 20일 뭐 최근에까지, 그리고 알테오젠을 20%까지 10%를 일단 채워라 다들. 그리고 알테오젠이 급등하면 막 그거 하지 말고 팔지 말고 홀딩해라. 이렇게 해서 알테오젠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줬어요. 개인 사정으로 라이브 방송을 듣지를 못하는데 이제 제 목소리나 이런 게 이제 그립다 하면서 가온칩스 알테오젠으로 1,100만 원을 찍고 룰랄라 한다. 이렇게 하면서 리포트 종목이나 이런 것들이 짱이다 이제 이렇게 해줬는데 여 밑에 재밌는 내용이 있는데 이건 방송이라 제가 공개할 수는 없고, 자 무료 공개 방송에 오시면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알테오젠을 이렇게 쭉 수익 내고 또 가온칩스 수익 내고 해가지고 1,100만 원 수익 낸 거 보여주시고, 자 저하고 같이 하기 전에 다 물려 있었는데 알테오젠만 큰 수익이다. 근데 저하고 같이 하기 전에 이렇게 마이너스인데 알테오젠만 40% 수익이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 또는 이제 알테오젠이 뭐 이렇게 이제 쭉 뭐 40, 50%씩 이제 이렇게 좀 만들어주고 있는데 알테오젠이 이렇게 뭐 급등이 나오면 재밌다. 근데 이제 이런 분도 있다고요. 이분은 젊어서 전업을 하신 분인데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들고 있는 걸 보내주셨는데 44, 56, 153, 289, 55, 140, 46 이런 식으로 정말로 좋은 종목이 이렇게 잘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 STX가 이제 분할 상장했잖아요. 지금까지 100%를 계좌는 이제 저하고 같이 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확실히 돌아서지는 않았지만 100이라는 숫자를 처음 찍어 본대요. 200%를 끌고 가고 또 덤으로 STX 그린 로직스도 100%까지 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8월 달, 9월 달에 보면 이런 급등주들이 많이 나오고 뭐 한 번 하면 뭐 이런 한미 반도체도 200%도 나오고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매일 먹고 크게 먹자. 하루에 10%만 목표 수익률도 잡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 알테오젠이나 이런 대박주를 베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알테오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1300%, 그리고 제대로 걸리면 에코프로촌으로 2000% 넘게 올라가는 종목이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돈을 버는 분들의 어떤 흐름을 좀 알려드렸는데 됩니다. 안 되는 건 없어요. 마음이 무거워서지 손이 내가 늦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료 공개 방송에서 정말 좋은 종목 제시해 드릴 테니까 무료니까 꼭 참석하셔서 좋은 종목 얻어가시기 바랍니다.